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3년 만에 공개된 원주시 특별승진 관련 감사 결과에서 강원도는 다면 평가를 공무원 인사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다른 감사에서는 다면 평가가 인사 기준이 아니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했는데요. 공무원들은 이중잣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다면 평가는 원주시의 주요 승진 임용 기준이다. 2022년 민선 7기 원주시의 특별 승진 사건을 감사했던 강원도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저 승진 연수를 채우지 못한 5급 사무관을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다면 평가 폐지와 특별 승진 도입이란 주요 승진 임용 기준을 변경했는데 이후 1년을 유예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당시 강원도는 다면평가 미실시 등을 사유로 원주시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가면서 강원도 판단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다면평가를 폐지한 민선 8기 원주시가 유예기간 없이 즉각 적용하자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는 2022년 기관 경고까지 받았던 원주시가 감사 지적사항을 또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는데 강원도는 승진 임용 기준으로 사용해선 안 되는 다면 평가를 원주시가 승진 당락에 활용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면 평가를 승진 기준으로 활용해온 원주시 역시 민선 8기 들어 다면 평가는 인사 기준이 아니라며 다면 평가 폐지에 유예 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 판단이 달라진 배경에는 두 감사 중간 시점에 다면 평가의 성격을 결론지은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앞서 다면평가 성적이 낮아 승진에서 누락된 한 공무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승진 제외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인사 보완 자료로 써야 할 다면평가를 승진 기준으로 사용한 건 위법하다면서도 중대한 위법은 아니어서 무효로 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다면평가는 승진 당락 기준은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건 가능하다고 풀이됩니다. 분명히 원주시의 주요 인사 기준이라고 다면평가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24년에는 그렇게 또 다른 의미로 얘기를 했는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의미 자체가 원주시와 우리 노조 둘 다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아닐까. 결국 수사기관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민선 7기 때는 원주시가 다면평가를 인사 기준으로 적용 안 했다고, 민선 8기 때는 인사 기준으로 적용했다고 행정처분을 내린 강원도. 공무원들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매년 공중보건의가 전역하는 이맘때면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짚어드렸는데요. 올해도 전역 공보의보다 더 적은 신규 인력이 배치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보건소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지자체들은 급한 대로 기간제 의사를 직접 채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횡성군 우천보건지소 문 앞에 진료 일정을 고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공보의가 부족해 일주일에 진료가 가능한 건 이틀뿐. 이마저도 올해 공보의 배치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픈데도 못 오는 경우가 있고, 다른 날 좀 늦춰서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 듣고 어르신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은 순회 진료에 화상 진료까지 도입해 공보의 한 명이 더 넓은 권역, 많은 환자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 지난번에 작년쯤에 이제 고지혈증 약 끊었었잖아요. 네네. 끊고 지금 콜레스테롤이 좀 올라가지고. 네. 횡성에서는 안 그래도 부족한 의과 공보의가 올해 4명 전역하는데 충원도 불확실해지자 횡성군이 직접 기간제 의사 채용에 나섰습니다. 공보의만으로는 도저히 보건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5명이 9군데를 커버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또 기간제 의사를 모집해서 2명도 모집해서 7명이서 9군데를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직한 전공의들 있잖아요. 올해는 그런 사람이나 있으니 그나마 기간제로 모집을 해보는 거죠. 지자체들이 공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문제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전역하는 강원도 내 공보의는 94명인데
새로 배정받은 공보인은 73명에 불과해 인원이 21명 줄어듭니다. 이 중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과 공보이가 17명이나 줄어 의과 공보이 1명당 담당해야 할 보건지소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 지역 의과 공보이는 2019년에 183명에서 2025년 102명까지 감소해 6년 사이 절반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아무리 진료 효율을 높인다고 해도 이런 추세라면 보건소 운영이 불가능한 지역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들이 의사를 고용하는 등 의료 공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임시 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어 근본적으로는 의사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플라이 강원을 인수한 파라타 항공이 오는 8월 양양공항의 국내선을 취항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양양군과 강원도는 플라이 강원 때와 같은 예산 지원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라이 강원이 상업 운항을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양양공항 이용객은 3만 6천여 명입니다. 내국인들의 해외여행을 위한 부정기 전세기만 운항하며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플라이 강원을 인수한 파라타 항공이 양양공항 취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항공 운송 사업자 변경 면허를 취득한 데 이어 상반기 중으로 인력 채용을 마치고 비행기 한 대를 도입해 8월부터 양양 제주 노선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라타 항공은 본사를 양양에 두기로 결정했는데 양양군은 플라이 강원 때의 모기지와 같은 강제 조항과 예산 지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기지에 매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비행사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양 제주 노선으로는 수익이 안 나고 그다음에 해외 노선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다만 플라이 강원에 사옥이 있던 양양군 소유의 토지를 파라타 항공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행정 지원은 약속했습니다. 플라이 강원 파산 직전에 양양군이 지원했던 재정 지원금 20억 원도 파라타 항공 측이 지난 2월부터 내년까지 1년 분할 납부로 갚고 있습니다. 파라타 항공의 안정적인 운영 여부는 플라이 강원 때 연간 30만 명에 달했던 양양공항 이용객 수준을 회복할까 하는 겁니다. 파라타 항공은 양양 제주 이외에도 김포 제주 노선을 동시에 취항하면서 국제선은 인천공항 위주의 운항 전략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양군은 동남아 노선을 양양공항에 취항하거나 여름 서핑, 겨울 스키 투어 등의 테마 관광 전세기 운항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국제 노선을 전부 다 인천공항에서 띄울 것 같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현재 아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라든가 이쪽은 양양공항에서 띄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국내 저가 항공사는 9곳으로 경쟁이 심한 상황인데 신생 파라타 항공이 항공기 안전 문제를 고려하며 수익까지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서 졸음운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교통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나른한 낮 시간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준겸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습니다. 근처에는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한 덤프트럭이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춘천 광판리 지방도에서 발생한 정면 충돌 사고 현장입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67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한 도로입니다. 경사도가 완만한 일직선 형태인데 중앙분리대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졸음운전으로 인한 충돌 사고 위험이 큰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화물차 간 충돌 사고로 45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연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1,049건.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점심 식사 시간 이후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330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의 31%가 집중됐습니다. 사망자 수도 6명으로 이 시간대 인명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주행할 경우 4초만 졸아도 100m 이상을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강원경찰청은 요즘 같은 봄철, 나른한 오후 시간대 졸음운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스팟 이동 단속과 알람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송을 통해서 졸음운전 예방 수칙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선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잠시라도 쉬었다 가고 앞차가 졸음운전을 하는 걸로 보이면 경적 소리로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원주시가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 대비 10.94%, 1,824억 원이 증가한 1조 8,50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태장동 문화체육공원 조성에 152억, 꿈 이룬 바우처 지원금 116억, 금빛 또아리굴 조성 96억, 동부순환로 개설 32억 등으로 일부 사업에는 248억 원의 지방채도 투입됩니다. 원주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고 소외된 시민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공공병원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서 도내 5개 의료원에 142억 원을 투입합니다. 의료 서비스 공급 부족 지역인 영월과 속초, 삼척에 각 20억 원, 비교적 상황이 양호한 원주와 강릉에는 각 16억 원씩 총 92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강원도는 출연금 50억 원을 5개 의료원의 경영 상황, 경영 개선 추진 의지, 공공의료사업 추진 현황 등을 평가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강원 지역 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조기 대선을 대비해 공정선거 지원단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며 모집 인원은 시군 선관위별로 10명 안팎입니다. 공정선거 지원단은 이번 달 중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정황 수집과 위법 행위 단속, 행정 업무와 계도, 홍보 업무 등을 지원합니다. 제58회 단종문화제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동강둔치와 장릉 등 영월읍 일원에서 열립니다. 그대에게로 가는 길을 부제로 한 올해 단종문화제는 대표 프로그램인 단종국장 야간 재현과 부사행렬, 단종재향 등을 중심으로 정순왕후 선발대회와 궁중음식 경연대회, 외국인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단종스테이 등 다양한 연령대와 국적의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행사들로 꾸며집니다. 또 전통 홀예와 가족 체험존인 깨비놀이터, 전통 음식 체험, 여운의 마켓 등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도 준비됩니다. 강원도가 오는 2042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의회 권혁열 의원은 오늘 열린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42년은 대륙별 순환 원칙에 따라 아시아의 우선권이 있다며 강원도가 2042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투입된 14조여 원의 예산 가운데 SOC 예산이 84%였고 대회 직접 비용은 2조 2천억 원에 불과해 최소 비용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